안녕하세요. 지음영차 용인 시청점입니다. 이 어수선한 시기에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지음영차에서는 얼마 전에 보이차 가격 조정이 발표되었는데요. 가격 조정 발표가 되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 거라 생각을 했지만 올해는 유독 차오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도 차오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새로 입고된 30만 원 이하의 생활차오와 작가차오를 한 번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13점의 차오가 준비되어 있고요. 작가차오는 장서봉, 고학근 작가의 작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내 자사오를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에서 꼭 인연이 될 차오를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용량 대비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장사도예의 철지입니다. 255mm 용량으로 3인까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용량인데 가격이 10만 원이니 일단 호감도가 좀 올라가죠. 가까이서 보면 꼭 귤 껍질을 보는 느낌입니다. 이 강판이는 도로 공사를 하면서 언덕을 파다가 발견한 니류입니다. 그래서 언덕에서 파낸 흙이라는 뜻의 강판이라는 니료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섞인 자사의 비율에 따라서 강판이의 톤도 달라집니다. 저희 차에관에 있는 이 관산 그리고 고석표 같은 강판이인데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톤이 조금씩 다르죠. 철지는 대표적인 고전 조형으로 손에 잘 잡히는 아주 편안한 차오입니다. 그래서 가죽 차오를 찾고 계신 분께 이 장사 철지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장사도의 두 번째 차오 방고입니다. 방고는 입고 하면 저희가 오래 보지 못하고 금방 나가는 조형이기도 합니다. 북을 옆으로 눕힌 모양이라 잘 만들어진 방고는 보기만 해도 둥둥 울림이 느껴진다고 해요. 일단 저는 이렇게 낮으면서 안정적으로 퍼진 조형을 참 좋아합니다. 차오를 내려두거나 또 차를 따를 때 이렇게 뚜껑을 열고 찻잎을 버릴 때 찻자리에서 내 손에 딱히 걸림이 없게 도와주는 차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차오를 써보시면 자기 손에 맞는 조형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 용량은 2인에서 3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쨍한 붉은 빛의 주니가 아니고요. 찬물을 먹은 듯이 차분한 톤을 가지고 있어서 붉은기가 덜한 주니 차오를 찾는 분께 이 방고를 추천합니다. 홍량도의 감람입니다. 감람나무를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감람이 뭔지는 몰랐는데요. 차오 이름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감람이 중국의 열매로 요리에 쓰이거나 약으로도 쓰인다고 해요. 색이 녹색인데 길쭉한 타원형이라서 서양에서는 중국 올리브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이 청단리로 만들어서 그런지 실제 감람나무 열매와 좀 닮았죠. 보시는 것처럼 홍량도의 차오는 매끄러운 표면과 가벼움이 특징입니다. 이 홍량도에서는 포광 기법을 쓰는데요. 포광은 갈아서 차오 표면에 빛을 내는 방법입니다. 아마 손톱 관리를 받아본 분이라면 이 오돌토돌한 손톱 각질에 갈아서 매끈해진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과 같은 원리이고요. 이렇게 표면을 갈았기 때문에 기공은 작아져서 차의 향을 잘 모읍니다. 또 감람 같은 경우는 출수구가 넓어서 차가 아주 시원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명로, 명나라의 화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차오인데요. 이 명로는 빛이 퍼져 나오는 듯 따뜻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 명로의 역사를 파다 보니까요. 고대 중국의 손난로와 닮은 모양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차에관에 있는 이 향로가 알고 보니까 중국 손난로의 미니 버전이더라고요. 보시는 사진처럼 손난로 크기에 따라서 안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만 화로의 경우에는 손으로 쥐고 손난로처럼 썼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 유래를 모르고 봤을 때 저는 명로를 보면 꼭 초코파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오를 쥐듯이 이렇게도 쥐지만 명로는 꼭 한번
이렇게 초코파이 빵처럼 먹기 전처럼 집어보기도 합니다. 이 한 손에 촥 하고 잡히는 느낌이 저는 이상하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앞서 소개했던 방고와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을 주는 디테일은 바로 이렇게 날카롭게 떨어지는 부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절수가 유독 깔끔하게 느껴지는 차오입니다. 단니 중에서도 이런 화이트 초콜릿 같은 단니는 아마 쉽게 못 보셨을 거예요. 홍량도의 한당 석표입니다. 이 석표 조형 중에 한당 석표는 부리가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되고 좀 더 아랫단이 동그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석표가 집중의 힘이 느껴졌다면 이 한당 석표는 마치 둥글둥글하게 마음을 좀 풀어주는 느낌을 받습니다. 윗부분이 많이 잘린 만큼 뚜껑이 넓어졌고요. 또 뚜껑에 두께가 있어서 묵직하게 눌러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 때면 이상하게 밥솥을 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독특한 멋을 찾고 계신다면 홍량도의 한당 석표를 추천해 봅니다. 서시의 납작한 버전인 편서시입니다. 이코당에서 만들었고 준이를 사용했습니다. 편서시는 보시는 것처럼 살짝 호떡 같은 느낌이 있죠. 처음 차오를 쓰시는 분께는 무게중심이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손님들께 쥐어드렸더니 무리 없이 편서시를 편하게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특히 편서시는 출수 곡선이 예뻐서 차를 따를 때마다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이 차오를 끓일 때는 니료가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차오의 높이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높은 조형의 차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낮은 조형의 차오로 차를 한번 우려보세요. 차이점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코당의 포존입니다. 납작한 편서시에서 이 포존을 보니까 존재감이 확 커지죠. 포존은 술을 담아두는 박,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이 넉넉한 항아리의 모습을 닮았다 보니까 포존은 용량도 늘 넉넉합니다. 220ml로 3인까지 쓰기에 큰 무리가 없고요. 다랑아리처럼 보기만 해도 편안함이 느껴지는 조형입니다. 이 포존과 앞서 소개한 편서시는 같은 니료인데 높낮이의 차이가 확 달라서 같은 차를 우렸을 때 다른 점을 찾기 쉽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차오 중에 가장 작은 소품 차오 덕중입니다. 제가 중품 이상의 덕중을 볼 때는 되게 단단하게 각이 잡힌 군인 같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렇게 소품으로 만들어진 덕중을 보니 제가 그동안 알던 덕중의 이미지가 싹 바뀔 정도로 너무 귀엽습니다. 실제로 이걸 보시고 얘는 차 우리는 용이 아니라 장난감이죠? 라고 물어보시는 손님도 계세요. 그러면 이 덕중이 얼마나 훌륭하게 차를 잘 우리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립니다. 이 원통형 몸통을 지나서 모자를 꾹 눌러 쓴 듯 야무지게 닫힌 뚜껑까지 봐도 너무 귀여운 차오예요. 이런 차는 차를 조금 마시는 분, 그리고 차도구를 많이 쓰기 귀찮아 하시는 분이 이런 작은 차오를 선호하십니다. 차오랑 큰 찻잔만 두고 바로 차를 따라 드시는 거죠. 사무실에서 실제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소품 차오 찾으시는 분께는 이번에 소개하는 차오 중에 이 덕중을 추천합니다. 낙생도예의 보물을 하나 더 찾아왔습니다. 낙생도예 소속 풍약화 작가가 흑잔이로 만든 음표입니다. 지유명차와의 합작품이라서 지유음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흑잔이 니료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차맛을 잘 내는 니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음표 자체가 차가 잘 우러나기 좋은 차오 몸통 아래가 넓은 조형을 가졌기 때문에 차를 우리기에 적절한 조형입니다. 이 음표는 마실 때 쓰는 표주박, 국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흑잔이 차오는 찬물이 들수록 마치 구두에 광을 내듯이 되게 예쁜 윤이 돌고 또 찬물에 따라 보랏빛으로 또는 더욱 흑빛으로 변하기 때문에 길들이는 보람이 있는 니료입니다. 무난하게 믿고 쓰는 가죽 차오를 찾는 분께 이 지유 음표를 추천합니다.
반달을 옆으로 누인 것 같은 칭심호입니다. 이 차호를 만든 작가는 장서봉 작가로 지유명차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분입니다. 장서봉 작가는 서예의 대가이고 이 작가의 각이 들어간 차호는 격이 다릅니다. 감사하게도 장서봉 작가가 써준 원형 이전 글귀가 저희 차회관 한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장서봉 작가의 전수공 차호는 당연히 가격이 높은데요. 저희의 끈질긴 요청으로 이번에 생활차호 라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서봉도예가 바로 그 생활차호 브랜드입니다. 그래도 차호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차를 우리는 사람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형으로 잘 만들어내고요. 차 맛도 물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장서봉 작가도 차호의 이름을 칭심, 마음에 들다 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니료는 단리 조사가 섞여 있는 입자가 큰 잔이입니다. 유독 떫은 맛을 내는 이 탄닌감을 잘 잡아주는 차호라 기억에 남습니다. 생차를 우릴 때 이 칭심호를 추천합니다. 서봉도예의 정란입니다. 정란은 옛날에 마을마다 있는 우물 난간에서 따와 만들어진 조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 우물을 들여다보는 듯 굉장히 깊은 느낌을 주는 조형이고요. 정란은 니료가 청순이입니다. 이 단순해 보일 수 있는 조형의 포인트가 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 뚜껑 구슬입니다. 이 뚜껑에 문양을 줘서 포인트를 줬고요. 또 뚜껑을 잡는 사람이 편하게 잡기 위해서 굴곡을 줬습니다. 그래서 손에 뚜껑이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힙니다. 손잡이에 있는 이 여의 문양이 엄지손의 거치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데 안정감을 줍니다. 이 청순이로 만들어진 정란은 차의 향과 맛 표현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역시 용량이 225ml이기 때문에 3인 이상의 차호를 찾으시는 분들이 넉넉하게 쓰실 수 있는 용량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작가 차호는 바로 고학근 작가의 차호입니다. 고학근 작가는 민간 도예가이고 약 40년의 자사차호 제작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학근 작가의 차호들을 봤을 때는 참 만듦새가 좋고 니료의 짱짱함을 잘 살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석표도 실제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뻐서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몸통, 손잡이, 그리고 출수구까지 쫙쫙 뻗어있는 힘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높게 올라간 조형이 아니라 굉장히 강단이 느껴지고 이 석표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손잡이 귀도 굉장히 반듯하게 잘 생겼죠?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렇게 편안하게 걸리는 느낌이 좋고요. 일반 석표보다는 고석표라 몸통이 작고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넓은 조형보다는 무게중심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니료는 노자니인데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표면에서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부드러움이 느껴집니다. 노자니이기 때문에 숙차를 우려도 좋고요. 높은 조형이기 때문에 생차를 우렸을 때 어느 정도 향을 잡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고학근 작가의 방고입니다. 청단리이고 180ml인데요. 이렇게 진하고 정말 회색 느낌을 주는 차호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방고는 철구, 철지, 서시, 석표와 같이 가장 오래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전통 조형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니료가 굉장히 곱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져보면 찰흙을 만지는 것처럼 손에 촥 하고 감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방고처럼 기본적인 조형들은 큰 디테일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이런 선에서 차이가 조금씩 느껴지는데요. 이 고학근 작가의 방고는 전체적인 조형의 크기나 선이 참 편안하다, 부드럽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 손잡이 끝에 있는 귀여운 여의 문양도 포인트가 되고요. 고학근 작가의 차호를 써보면 참 기본기가 좋은 작가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차회관에서 차를 우렸을 때는 생차, 숙차 모두 맑게 만들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방고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차호를 추천드립니다.
실물이 훨씬 예쁜 차오입니다. 이렇게 차오 소개를 마쳤습니다. 아직 나의 자사오를 찾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소개한 자사오 중에서 꼭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각 차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지유명차 용인 시청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새해에도 여러분의 슬기로운 차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